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소방의 정태성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대비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 복귀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방학 개론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소방학 개론 여러분들 이제 초시생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처음 이제 소방학 개론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처음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좀 어려운 과목인 것 같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으실 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부의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이 소방학 개론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코 이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과목은 소방학을 실질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소방학 개론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실제로 소방학이라는 학문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운다기보다는 소방이라는 넓은 범위를 여러분들이 얕게, 넓게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지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냥 어려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처음 들으실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용어.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소방에서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낯섦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라는 건 그냥 말이잖아요. 그죠? 그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뭐 연소라든가 플래시오브라든가 백드리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용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해지기 위해서 좀 반복을 좀 하시면 결코 좀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또 들으시면 강좌가 너무 많아, 너무 긴 것 같아, 또 짧은 걸 찾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처음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양이 많다라고 느끼시지만 처음 듣기 때문에 의외로 좀 꼼꼼하게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반복을 하시다 보면 그 양은 결코 많지 않고 금방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유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외적인 것들,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보면 이제 대부분 다 그렇진 않는데 가끔 보면 소방학 교론을 좀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A라는 내용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학생이 A 내용 말고 B 내용, C 내용을 또 궁금해 하십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건데 제가 A만 딱 가르쳐 드렸는데 B, C를 좀 고민하신다. 그러시면 조금 수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공부하는 습관들을 조금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방학 개론 부분 앞에 이제 공학론 부분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해할 부분들이 좀 필요를 해요. 자, 이해할 부분들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해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혹시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이해를 하게 되면 외워야 될 암기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꼭 그냥 이해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출제가 됐던 문제 한번 보시면 이게 교재에 있던 교재에 없던 물론 이제 말랑말랑 소방학에 교재에 들어있는데 있던 없던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답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함 없이 답을 4번인 프레즈 사이드 프로포션을 찾으실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수업했던 거 그대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포 소화 설비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포 소화 설비가 뭔가라고 얘기를 하면 포를 방사해주는 설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포가 뭐냐라고 이 포라는 게 뭐냐? 포라는 건 거품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포라는 건 거품이다. 근데 거품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물만 있어도 거품은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빨대로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으면 거품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품이라는 포를 만들 때는
물을 넣고 95% 정도가 물입니다. 물을 넣고 이 거품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화재에 잘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분 뭘 넣는다? 약재를 이렇게 첨가해서 만든 게 우리가 포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었던 건 뭐였냐? 혼합하는 방식이죠. 자, 뭘 혼합하겠다는 거죠? 물과 뭘, 약재를 혼합하겠다는 거죠. 물과 약재를 어떻게 섞을 거냐라는 얘기죠. 그게 혼합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라인, 펌프, 프레저, 그다음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의미를 조금 기억을 해라. 텍스트 자체보다는 의미를 조금 기억을 해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포셔널든 간에 기본적으로 물을 빨아 올릴 때는 물을 빨아 올리는 뭐가 있다? 펌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조에다가 물을 빨아 올리게 됩니다. 자, 물을 빨아 올리게 되는데, 자, 다른 프로포셔널하고 달리 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은 물을 빨아 올리는 펌프 말고 약재를 소와 약재를 좀 섞어놓은 약재에다가 따로 뭘 달았다? 펌프를 달았다. 그래서 약재에서 약재와 물을 섞을 때 약재를 빨아 올리는 무슨 펌프가 있다. 약재용 펌프가 따로 있다. 이게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다라고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 투출관, 압입계 이런 게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포소와 약재용 펌프, 압입용 펌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소와 약재 펌프가 달려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느낌, 어떤 걸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압입용 펌프라는 건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해서 섞어주는 펌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포소와 약재용 펌프가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기억을 하셨어도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을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가 수반이 되었을 때 철저하게 조금 암기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기본 개념에 좀 집중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수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용어가 출제가 많이 되고 분류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소방학에서 약간의 계산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본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보통 계산 문제에서 확인되시는 게 화학 쪽에 파트 있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화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신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왜 하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에서 하는 건 다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다 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습을 여러분들 좀 철저하게 조금 해 주시면 기본 개념에 철저한 복습이 여러분들이 좀 따라 주셔야 좀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의를 듣다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수험 기간이 좀 깁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시험이 있다라고 쳤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그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 강의를 선택하셨다면 저를 믿고 그리고 이 강의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믿고 계속해서 믿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라오셔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처음 듣습니다. 그죠? 초시생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하다. 낯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할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던
제 수업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너무 새로운 걸 찾지 마시고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조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실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학원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안 배운 게 나왔어.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따로 다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재시생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학 개론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소방학 개론 잘 봤어. 근데 뭐 다른 과목이 좀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혹은 소방학교는 좀 부족해서 다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일단 소방학교를 좀 잘 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내가 시험을 2번 보고 3번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건 버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리는 건 기출이 되었든 기출이 되지 않았든 출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기본 강의 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예측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이번에 쉬웠는데 다음에 어려울 수 있고 다음에 어려웠는데 다음에 쉬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단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기본 강의 때 제가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실강 수업을 할 때 이제 재시생도 있고 초시생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재시생들이 좀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이 야,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미리 예단하고 단정 짓고 선입견을 가지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리셔야 된다. 기본 강의 때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재시생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소방학이 된 것 같은데 다시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묻기도 하시는데 저한테 물으신다면 다시 기본 강의를 들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굉장히 휠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계속 1년 내내 소방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국어도 했다가 영어도 했다가 국사도 했다가 다시 소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좀 그게 부족하다면 짧은 기본 강의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기본에 충실하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또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해요. 의외로 조금 어렵고 난이도 있고 잘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나와도 여러분 다 2-3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절대 다수의 그죠? 17문제에서 18문제는 실질적으로 원래 출제되었던 그리고 원래 중요하게 다뤘던 기본 개념이 계속해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새로운 곳에 그리고 어려운 곳에 집착하기보다는 원래 기본적으로 초시생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그게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단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커리큘럼 소개를 좀 드리면 일단 기초이론, 그래갖고 기초용어 특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들어주셔도 좋고요.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게 기본 이론 강의부터입니다. 그죠?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강좌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올해 뭐 상반기 문제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이론 강좌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꼭 충실하게 들으시는데 들으실 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기본 이론 강의하실 때 일단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1강, 2강 이렇게 꾸준히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아서 그죠? 집중적으로 하루에 7강, 5강, 최소 5강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들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실 때 강의만 끝까지 쭉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조금 하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만 이렇게 쭉 듣다가 나중에 한 번에 외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여러분들이 1주차 강의가 끝나면 1주차 강의 다 들으시고 한번 복습하시고, 또 그죠? 복습이 끝나면 그 다음 주차 강의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셨다라는 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제 모든 그 강좌에, 기본 강좌에 이게 나갈 겁니다. 데일리 테스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일리 테스트가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 숙달, 복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주시면 기본 이론 강의가 마스터가 될 거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는데 기초가 되는 과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 이론 강의는 언제 시작하냐면 7월부터 8월까지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고 좀 더 짧게, 좀 압축적으로 듣고 싶다, 혹은 우리 재시생 같은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 듣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짧은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핵심 요약 강의, 압축 강의를 여러분들이 따로 8월 이후에 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기본 이론 강의의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울 정도의 강의 수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거나 없겠죠. 강의가 짧아진 만큼 친절한 설명은 없고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작년처럼 기본 이론 다음에 심화 이론 강의를 지금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간부후보생이라든가 혹은 특채 친구들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 친구들, 어떠한 경우에도 고득점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심화 이론 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개설이 안 되면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빠르게 기본 강의를 언급하면서 심화 이론 강의를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기본 이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제가 이제 프린트로 진행이 되었죠. 근데 이번에 교재가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단원별 문풀을 진행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교재는 일단 시중에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출 문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다 들어 있고, 그리고 뭐도 들어 있냐면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예상 문제까지 같이 섞어서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건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 번 기출이 됐어요. 근데 이 기출 문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10번이 기출이 되었다라고 치면 사실은 10번 다 여러분들 문제집에 수록하지는 않고 이걸 한 2번 정도로 이렇게 축소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출로 반영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그죠? 자, 이건 단원별로 진행이 되었다면 20문제씩 실제로 이제 전범위를 통해서, 그죠? 파이널 모의고사, 단원별이 아니라 동형 모의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서는 기출이 되었던 부분, 그죠? 그리고 실제로 기출은 안 됐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약간의 좀 심화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한두 문제씩 넣어서 동형 모의고사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그죠? 아마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강좌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때 보면 이제 소방학 개론이나 관계법규가 중간에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부분 개정이 될 수 있어요. 기본 강의는 언제 촬영한다 그랬죠? 7월에 촬영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하반기 시험이 없으면 시험은 4월 달에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사실은 법령이 개정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시험 직전에 4월에 시험이면 3월에 이제 이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